오늘 대한민국 언론 보니까요. 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젊어졌다고요. 막 언론했어요. 아니 이런 걸 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병. 연병을 떤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은 뭐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썬데이 서울 같은 네. 딴지일보 같은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황색 언론에서 김건희 띄웠다고 막 그냥 찬양 기사가 쏟아지는데 이거야말로 꼴불견 아닙니까? 최소한 16개 이상의 언론, 조선비저,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매일경제, 매일신문, 이렇게 서울신문, 보여드려야 돼요, 서울경제까지. 이렇게 보여드려요. 야, 대한민국 언론들이 영국 언론이 김건희 여사 외모 패션에 극찬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언론이 소위 말하는 꽝 같은 언론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다수의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 칭송하는데 야,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 거스르는 외모 놀랍다. 김건희 여사의 놀란 영국, England, surprised at the news of 김건희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윤경 PD가 스픽스 채널의 커뮤니티에다가요. 저걸 올려놨어요. 네. 그 뭘 올렸냐면 그 김건희 여사가 영국 언론으로부터 10년 젊어 보인다는 기사를 썼는데 한국 언론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가 뭐냐? 1번 한국 언론이 오랜만에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2번 한국 언론은 영국 언론을 더 신뢰하기 때문 3번 도무지 보도할 게 없어 김비아 청가를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요. 94%의 지금 투표 참가자들이 3번 도무지 보도할 게 없어서 김건희 어천가를 불렀다라는데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네. 한국 언론. 아니 이게 그 인용할 가치가 있는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데일리 메일, 뭐 예. BBC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영국에 또 권위 있는 매체가 파이낸셜 타임스죠. 파이낸셜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뭐 가디언 같은 가디언 같은 거. 예. 그런 게 아니라 데일리 메일은 아주 대표적인 황색 매체인데 여기서 김건희 몇 마디 언급했다고. 게다가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 저기 주가 조작 얘기도 나오고요. 예. 표절도 나오고 말이죠. 예.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왔는데 그거는 깡그리 없애고 외모만 갖고. 서울신문에서 그거를 또 비판적으로 실은 글을 썼다가 예. 그걸 바로 내렸죠. 예. 한국 서울신문이 사주가 누군지 아시죠? 서울신문이 예전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고 포스코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바뀌었죠. 네. 호반건설. 호방건설이라는 호방건설. 회사의 사주가 근데 이제 프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사실은 서울신문 소유여서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는데 그걸 좀 팔려고 하나 봐요. 근데 안 팔리면은 이 저 서울신문을 시장에 내놓겠다. 호반건설에서.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언론 장단한다고 다른 뭐 경제지도 뭐 또 무슨 특수지도 샀다가 다 팔고요. 전자신문.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와서는 그 건물을 이제 판다 만다 이러니까 애초에 매입한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결국 돈벌이 하려고 했지 무슨 언론 장단이고 시대 정신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큰 소리 좀 치고 뭐 사실 쫓겨날 시세인데요.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 야 정말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해서 언론이 앞다투어서 보도하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정부기관에서 한국 언론 다수 언론에 홍보 예산을 엄청 썼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같은데 좀 홍보 예산 쓰지. 이제 공 씹은 데공 나는 겁니다. 저기 우리 전 대표님 이 용화대 쪽으로 굉장히 그 레이더가 선명해요.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 그 국정 장악 능력이 있나요? 지금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말 잘 안 듣는다. 그리고 뭐 한동훈 저렇게 이제 하는 게 대통령 동의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동의를 받았다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결국 독자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스파링을 하고 있다. 한동훈은 언젠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본인이 살 수 있고 이미 본인의 욕심은 대통령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그늘 밑에서 하겠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이미 일정하게 이탈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대통령실이 이제 통제력을 점점 잃고 그 말 있지, 그 말. 예. 곧이어서
지금 연말 특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각종 사건 사고가 이제 내부 제보를 통해서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우리 지금 김건희가 그 한동훈 부인 신은정의 그런 풀 메이크업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데 아, 그것까지는 모른다. 그 정도의 내용을 안다면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도 사실은 뭐 장승철 소장이나 예. 또 서 무슨 변호사라고 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고요. 예. 또 행정실에서 쫓겨난 네. 또 제 친구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립감이 많이 떨어지고 국정장악력이 떨어졌다. 떨어졌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집권여당 내부부터 이제 대통령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인데 이빨이 좀 빠졌거나 어허. 아니면 점점점 종이 호랑이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힘 있을 때 조아리고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대들고 그럼. 어느 순간에는 독립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화대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안 올라오면 어떻게 한답니까? 뭐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을 수 없죠.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까? 받으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지. 받고 결별하겠죠. 그것이 사는 길인데 만약 받지 않는다? 그럼 대장동 50억 클럽, 그 다음에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힘이 한통속이 되어서 거절한다, 거부한다? 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뜨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제가 요새 욕도 많이 들어먹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받으라고 하겠어요? 받지 말라고 하겠어요? 받으라고 하겠죠. 하더라고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국힘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총선 가는 것이 국힘에 유리하냐? 네.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동훈은 그런 대통령을 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버리는 게 유리합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이 일정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총선 전략 전술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통령과 차별화할 것이다. 이거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 많이 주셔서 좀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 뵀는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항상 응원하고 김종욱, 부성장, 임재현 네. 정말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길 진심으로 홍보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세은 대변인 들어올 때 스프라이트도 갖고 들어와요. 예.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뭐 이렇게 바빠? 뭐 이렇게 바빠, 이렇게. 제가 어? 또 정치 신인이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오라는 데는 많고 몸은 또 하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 현역을 이기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수밖에 그저 없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네, 지난주에 뭐 청년들은 뭐 경제는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네. 플래카드. 예. 정확한 그 코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나에게 온 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혼자 있고 싶댔지 뭐 혼자 해달라냐 하여튼 하여튼 청년 비하야. 알고 청년 비하. 싶지도 않게 너무 비하가 조롱과 비하가 섞여 있고 청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지.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오직 돈 버는 거 편한 거 하면서 코인이나 하고 하는 그런 조롱이 전 깔려 있다고 봐요. 그걸 이제 민주연구원이 일단 만들었고 둘이잖아요. 민주연구원장 누굽니까? 정태호 의원이시죠?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정태호 의원이시더라고요. 싶습니다. 그 사람은 저 저는 지역구 어디야?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어요. 지역구가 누구예요? 지역구 어디야? 안녕하세요. 관악의 종달새 관종 임세연입니다. 거기 현역 의원이 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죠? 예, 그렇죠. 예. 누구예요? 민주연구원장. 아니 오자마자 민주연구원장이세요.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누구냐고. 정태호 저는 아니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이름을. 경선하실 분이 예, 정태호-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신가요? 그분입니다. 참. 그분인데 어렵게 이름 석자가 어렵게 나오네요. 아니 저는 그냥 네거티브 안 확인되지 하신다니까. 않은 아니 그건 이야기로. 네거티브가 아니죠. 민주연구원이 한 거 맞아. 네, 그렇죠. 본인만 아니라 그래. 네, 뭐 상대는 네거티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답게 정정당당하게 전공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낙선했어요. 아 그렇군요. 필요한 네거티브는 해야 아, 돼요. 그런가요? 아니 뭐 마타도를 퍼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질타를 해야지. 더 나은
걸로 해서 국민들에게 점수 따겠다는 게 정치인데. 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 근데 이번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거를 그 현수막을 나오게 된 배경이 무슨 갤럭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슨 당을 유닛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건데 그게 저는 연관이 안 돼요. 유닛 정당과 갤럭시와 나에게 온당 청년 비하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아니면 청년만 떼겠다는 겁니까? 유닛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유닛 뭐 노인, 장년, 청년, 중년 따다다닥 뗀다는 뜻인가? 유닛. 당장 청년들로부터도 반발을 산 거 아니야. 네. 어? 청년들로부터도 반발을 산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아 이거 이 간판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 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가져온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청년 문화구나, 앞서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비판이 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혹시나 오해가 사고 청년들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깔끔한 거예요. 아 정태호가 그러니까 누구든 책임자. 아. 예. 그런데 청태호. 그렇죠. 청태호야, 청태호. 그렇죠. 예.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유닛이 어떻고 갤럭시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설명을 이렇게 뒷다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그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부승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지금 이런 보도는 물론이고 네. 김건희가 지금 해외에 나가가지고 네. 엉뚱한 걸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이게 뭐 배경에 어떤 뭐 흑막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정치학 박사시기도 하시잖아. 아니 뭐 이쪽 정치는 전공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안보 전략, 국제 관계를 전공했지. 국제 관계를 전공했다. 예, 예. 그래서 뭐 9.19라든지 뭐 이런 안보와 관련된 이 지역의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데 이제 상당한 그러니까 무질서를 연구하신 거 아니에요? 무질서를. 예, 그렇죠. 예. 무질서. 무질서 속에 살아남는 법. 네. 그거를 그거를 국민의 이제 과제예요. 예. 예. 지금이 무질서죠. 무질서 이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데일리 메일에서 어찌됐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영국 기사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썼어요. 예? 성형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리도 쓰고 의혹도 쓰고. 그렇지. 예. 그래서 컨트로버셜이라는 논쟁적인 그 여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앞에 것만 땄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고 아니 그 10년은 젊어 보인다라는 그 문구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받았을 정도로 예? 그게 핫한 이슈입니까? 완전 정상 외교가 이걸로 묻히잖아요. 원래 정상 외교의 성과도 없었지만 이걸로 묻히는 걸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언론이 사실은 권력 앞에 언론이 쫓잖아요. 결국은 이게 단편적으로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박사께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아니 갑자기 그 김건희가 지금 않습니다. 돌출된 배경에 대해서 김종욱 박사님 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영국에를 기본적으로 뭐 저 엑스포, 부산 엑스포 뭐 안 될 건데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안 거죠. 되는 줄 그러니까 알면서 실제적으로 기사화 쓰는 실패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유를 자주 나가고 있고 국민 세금을 털어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 돌아와서 뭘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갖고 올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망명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엑스포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니 그러니까 망명지 찾는 아니,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니 망명지. 망명지 같다고. 그러니까 와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망명지를 아니요, 찾는 것 아니요.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경유하잖아요. 하루 경유해서 나가는 거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동관 효과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제 집단적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적 무의식이다. 이런 기사들을 써내는 건 제가 봐도 이거 엄청난 기사, 이거 창피하잖아요. 기자들이 봐도. 그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네. 근데 문제는 이 창피함보다 더 큰 압력이
저 이동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 이동관 작품으로 보시는구나 이거. 아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니까 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창피함은 무릅쓰고라도 아, 제가 볼 때 데스크 입장에서야 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지금 여기 모습이 이게 다 기사 난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일간지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10살 젊어진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대통령 부인이 10살 젊어진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따오 일을 해내고 있는 언론들이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권력은. 그럼 프랑스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2배가량 많죠? 한 20살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랑스 언론에서 브리짓 마크롱 여사죠. 브리짓 마크롱 여사에 대해서 경악 20살이나 늙어 보여 대통령보다 이러면은 이렇게 언론에서 프랑스에 쓰면은 프랑스는 도대체 언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그러니까 뭐 순방을 다녀보면 저도 예전에 대통령 여사 모시고 많이 다니긴 했었습니다만 물론 순방에서 우리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기자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요. 우리 예를 들어 여사가 이런 했다. 이거 좀 좋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간 순방이다 보니 국민께 우리가 이런 거 잘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국민께 보여지기를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 우리 기자들 풀단 기자들에게 뭐 좀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도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없다고는 말은 못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외모였던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무슨 한국어 무슨 경시대 같은 게 있습니다. 외국인 경시대. 거기 가서 실제로 여사가 뭐 심사도 하고 아이들과 시를 읽어주고 막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예쁘게 만듭니다. 예쁘게. 근데 그 정도이지 외모가 어떻고 빛나는 외모고 어려 보이고 내가 무슨 시술 받은 것까지 다 나온다? 이거는요 저는 언론을 진짜 황색 언론으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지금 언론을 황색 언론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고 우리 언론도 제대로 됐다면요 이 기사를 인용할 거면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주가 조작, 뭐 표절. 주가 조작, 표절, 그다음 매우 문제가 많은 영부인, 게다가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조문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기억력도 좋아요, 이 영국 언론. 그럼 이분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쭉쭉쭉쭉 외국에 보는 영국에서 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물론 아름답고 젊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많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외국 언론조차. 이런 게 내용이 돼서 우리가 영부인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이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좀 더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려야지. 무슨 어려 보이고 뭐하고 무슨 보톡스 필러 만드는 게 그게 대단하게 국격에 중요한 일입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부터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네. 이거 한동훈 디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부인 공개했잖아요. 네. 이 기사를 통해서 10살은 더 젊어 보이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부인을 갖다가 디스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갖다 뿌렸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한동훈 부인 나이가 10살 정도 어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한동훈 부인이 한동훈 부인이 이거 동갑내기니까요. 한살 한동훈 어려요? 장관하고 한 살 한살 어려요. 한 살 어려요? 그러면 저 50대 초반이죠. 74년생인가? 그럼 뭐 어쨌든 여하간. 나이는 물리적 나이로도 어리고. 네.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 마누라가 8살 더 많아 보이는 거네. 그럼. 아니 뭐 비슷해 보이시던데 왜? 아니 근데 저 세간에는 그 외모는 한동훈 부인이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확 돌았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화가 난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성의 외모가 어떻고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건 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부적절한 것이냐면 더 문제냐면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만 갔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리를 일으켰지. 갖고 오잖아요. 네.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지만 가면은 꼭 사고를 칩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옆에 통역이 앉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사진은 숨기 무슨 원리를 찾아라처럼 무슨 성렬이 찾기 국민적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영국 버킹엄 갔었을 때 왜 이렇게 두리번거립니까? 그 궁 처음 봐요. 처음 보겠지만 무슨 관광객 모드로 간 거 아니시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국격이라는 게 있고 정상의 부인이라는 그런 의전이 있는데 어떻게 두리번 아이고 신기해라. 와 이건 뭐야?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 갔었을 때도
대통령 뭐 거기 서보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사진 찍어주고. 아니 그 무슨 순방을 관광 모드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정상회견하고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외모 갖고 얘기하냐라고 우리가 화를 냈을 거예요. 자, 11월 28일에 이제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일 이후로는 어디 이제 나가기가 좀 면구스럽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김건희가 이제 특검이 거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면은 그 앞서서 이제 전재환 대표 말씀으로는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박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31일 날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30 거죠. 예, 30날 보고고요.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하게 되면 그때 그 저기 특검법을 이번에 다 한다는 거죠. 싹 넘긴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 합의가 될지 모르겠고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게 되면 역사적인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제 느낌에는 12월 27일을 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데드라인으로 잡았을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아주 고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진짜 나가려고 하나? 저는 어차피 이 고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당의 정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런 고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해상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자기의 거부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인의 문제를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그렇죠. 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방법은 그거겠죠. 특검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전 그러려면 적어도 권력의 다수의 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 그 고리 속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준석이 12월 27일 얘기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정권을 줘라라고 얘기하겠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딱 중간에 딱 그 갖다 놓는 게 이제 한동훈. 내가 한동훈이랑 같이 가면서 당신하고 예를 들면 딜을 할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아직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국민의힘이 유리한 카드는 결국은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카드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총선은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의 특검법을 수용할 만큼 김건희보다 권력이 세느냐.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런 의미에서 네. 거부권 행사한다고 봐요.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나 윤석열이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공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선당후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개인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은 특검을 수용하는 거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저는 어쩌다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윤석열이가 네. 나 나갔다 올게. 한번 이제 관저에서 이제 용산으로 이제 예, 출근을 예. 한단 말이죠. 네. 잠시 후 20분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잡아가? 체포를 합니다. 김건희를. 네. 그 48시간 체포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구속영장 이제 발부를 받으려고 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나와 또 워낙 범죄가 아주 악독하니까 그러니까, 예. 악랄하니까 그래서 구속돼. 그 10년형을 받아. 네. 그 사이에 언론 노출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데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한 그래도 법적으로 대통령 부인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과연 김건희 씨는 감옥에 간다 하면 본인 입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그걸 통제할 수 있지. 아 입을 못 막게. 아니 그 감옥 갔는데도 통제 못 합니까? 할 수 아니 있지. 우리 그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도 법정 가서 나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하신 분인데 뭐 그 정도 더 이상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뭐 그렇다 한들 국민들이 김건희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네, 이렇게 네. 포장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천상 검사다. 응? 범죄, 비리, 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누라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광팔 까놨어. 아, 저는 없다고. 아, 이게 김건희 왜냐하면- 씨가 약점 너무 자.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가스라이팅이 이미 맞아, 다 됐고, 맞아. 아 또 전문가시지 또. 진짜로. 네, 어. 가스라이팅이 됐고, 김건희가 무너지는 순간 본인도 무너져요. 아 그래요? 아니 봐요, 완전 외톨이잖아요. 가족이 없잖아. 오로지 믿는 거는 김건희 여사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너졌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공황으로 올 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렇게 좀 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혀 그렇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고 행보가-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번에도. 행보를 보면 저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잖아요. 뭐 양평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김건희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냥 정말 사소한 모습을 봤을 때도 김건희 여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영국 갔었을 때요. 총리 부부의 공간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집 앞에 떡하니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거 길 가다가 레드카펫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기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집 근처에 기자들이 있었으면 통상적으로 아 여기가 총리 공간이구나 당연히 생각하죠 일반인도. 그런데 대통령이 이동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점 같은 거 찍어놔요 스티커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 대통령은. 대통령 내외분한테 네. 요 스티커 찍은 데만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의전을 쫙 짜놔요. 동선을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거기다 스티커를 똑똑똑똑 찍어놔서 동선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무슨 생각인지 혼자 또 갔어. 부부 동반인데 이럴 땐 또 혼자 갑니다. 그래서 쭉 가. 그러면 꼭 스티커가 없다 하더라도 레드카펫 있으면 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쓱 지나가요. 어째? 그러니까 외국 영국에 있는 기자들이 어디가? 그러니까 영어로 Where is going? Where is going? 막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탁 쳐다봐서 일로 가면 되나? 이러면 기자들한테 물어요. 그리고 쓱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약에 부인이 비공식적인 절차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을 발휘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 김건희가 뭐 한 표라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보들을 일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보도 공유하고 그 정보력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예를 들면 본인의 입으로 만약에 사적으로 나왔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럼 행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만 이건 중대한 사태죠. 제가 볼 때 이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박근혜 최서원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부인은 실제로 아무리 권한이 없습니다만 현재적인 권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 자기의 대통령의 정보까지 결합됐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사태죠.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우리 저 김건희 입에서 내가 사실 대통령이야. 네. 대통령은 나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국민이 이제 횃불을 들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추정을 하는 건데 실제 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뭐 국민의 한 60%가 아니니까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적 평가가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일 이게 실제로 그런 게 뭐 어떤 뭐 증언을 통해서 나오든 뭘 통해서 나오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진짜 정말 퇴진과 탄핵이 빨라지겠죠. 그거 보고도 뭐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그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네. 뭔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그거죠. 이게 완전 윤석열 정부의 그런 악행들,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에는 만성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뭐 만일 그런 게 터지더라도 에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예.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미 정립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연초부터 너무 세게 정립이 된 거예요. 이미 뭐 민간기에다가 본인 친구 지인 태웠고 뭐 어디 가서 쇼핑하고 이것도 나중 문제지만 천공 개입했고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한 건 한 건이 너무 큰데 계속 정립되니까 저들은 원래 저런 집단인가 하는 그런 역치가 높아졌을 뿐이지 저는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낸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렸다. 그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예. 막 엄청 너무나도 분노 섞인 소리를 질렀고, 뭐 우당탕탕 소리까지 나왔고. 언제적 얘기야, 그게? 이게 한 몇 주 전, 한 2, 3주 전에 그래요?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 저 예. 작년 초쯤에. 들은 얘기입니다. 작년 네. 초쯤에 이제 그 윤석열이하고 그 김건희하고 부부싸움을 요란하게 했고, 뭐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근데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그 대통령실 빨의 이야기를 저도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네. 그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들은 얘기도 문제가 돼요. 아니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네. 우리 봤다고 그랬어? 들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 얘기해 준 걸 들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면 얘기를 우리 방법이 있어. 왜 이렇게 피해가봐? 이 시대 우리가 생존하는 법이 있어요. 네. 자, 따라하세요. 네. 지금까지 농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웃겨보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예. 저는 다행히 귀가 없어요.